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기계연구원의 김진섭입니다. 예. 저도 처음부터 들었는데 이 시간쯤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주요 핵심 내용들에 좀 집중해서 지금 그 모든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잘 귀에 안 들어오실 것 같고 좀 핵심 내용들 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자료 만들면서 좀 집중력이 떨어졌는지 날짜를 잘못 썼습니다. 예, 31일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이 제목이 되겠는데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300도씨급 고온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6년 동안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말씀을 드리고 앞에 부분은 주로 이제 산업용 히트펌프, 고온 히트펌프 개발 동향, 국내외 동향 그리고 이제 사례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많이 이제 설명들을 하셨지만은 탄소 중립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산업 에너지가 또 그 우리 에너지 사용에서 중요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산업 공정의 에너지를 어떻게 탈탄소화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또 산업 공정에서 산업 열에너지에서 또 대부분이 한 66% 물론 이제 유럽 자료긴 한데 66% 정도는 공정 여론으로 쓰이고 있고 그 공정 여론의 대부분은 또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78%, 한 80% 정도를 화석 연료로 공정 연료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부문에서 열에너지를 만들 때 석탄, 석유, 도시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80% 정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산업 부분에서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전기화를 하는 게 필수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히트 펌프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게 아까 EVP님 창을 열었다고 했는데 IEA에 벌써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21년에 나온 보고서가 히트 펌프의 새로운 창을 열고 가능성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30번 넘게 언급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언급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힙펌프 물론 이제 낮은 쪽 로우 앤 미디엄 템퍼러처니까 한 400도 이하에서의 2050년이 되면 힙펌프가 한 전체 열에너지 한 30%를 담당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힙펌프가 앞으로 이제 30년 동안 매달 500메가와트가 설치가 돼야 된다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설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IEA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분에서 이제 그럼 고온 힙펌프가 산업 부분에 쓰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양에 보면은 유럽이나 일본이 굉장히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캐패시티하고 온도인데 공급 온도가 280도까지도 되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MVR인데 MVR을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은 증기 재압축입니다. MVR 증기 재압축 그냥 이제 증기를 다시 기계적으로 압축하는 시스템인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온도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같이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200도 이상인 거는 이제 MVR이 주로 많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 얘기하는 힙펌프라고 봤을 때는 최대한 170도, 80도 정도까지 개발이 됐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고 유럽이 많이 주도를 하고 일본 코베코나 마에가와 또 이제 후지 뭐 이런 일본 업체들 미쓰비시 같이 일본 업체들도 기술력이 유럽과 거의 대등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120도까지는 과제로 진행을 했고 그 이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100도 이상은 잘 그 상용화가 된 게 잘 없는 것 같고 많이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유럽하고 일본의 실증 사례를 봤을 때 앞에는 이제 개발된 거는 한 180도, 200도까지도 레포트가 되는데 실제 이제 산업에 적용된 예들은 이제 저온 여론을 가지고 한 120도, 130도 요 정도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실제 데몬스트레이션이 실증이 된 예들이 있고 이제 최대한 뭐 180도도 있긴 하고 이제 뒤에
이 부분은 이제 MV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공정을 보시면은 건조, 또 이제 아까 푸드 같은 경우에는 살균 같은 경우, 또 증류 뭐 이런 용도로 현재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화학 쪽도 온도가 더 높은 쪽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이제 도입의 선도적인 나라들은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약간 이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히트펌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고 실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2019년에 사실 저기 캐패시티가 한 100 정도였는데 그게 한 450 이렇게 한 4배 이상 증가를 한 게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오스트리아도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해가지고 역시 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온 히트펌프를 분류를 할 때 미디엄 템퍼러처는 100도 이하, 그리고 이제 고온 히트펌프를 100도에서 150도, 초고온은 150도 이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한 2개만 설명을 드리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데이터 센터의 폐열을 활용해서 한 연중 한 18도, 14도 되는 폐열을 활용을 해가지고 히트 펌프로 한 90도 정도로 승온을 시켜서 치즈 생산 공정에 공정열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냉매는 이제 R1234ZT라서 이제 합성 냉매가 되고, 용량은 한 500kW 정도 용량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멘스인데, 아까 이제 앞에 설명하셨지만 지멘스도 굉장히 대용량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설명해 드리면은, 이건 이제 지역 난방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라인강 이제 수열원을 가지고 100도 거의 근처까지 승온을 시켜가지고 지역 난방에 공급을 하는데, 지멘스는 원래 그 가스터빈이나 이런 그 대형 터보 머신들의 강점을 가진 업체다 보니까 이 터보 타입을 적용을 했고, 용량도 굉장히 대형, 그 발전에 대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용량이 20메가와트를 지금 맨해임에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멘스 홈페이지에는 이제 아까 만과 비슷하게, 만 압축기 쓰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만과 비슷하게 70메가와트까지 자기들이 기술 개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용량을 지멘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 히트펌프를 산업의 공정에 도입한 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잘 없습니다. 없어서 그냥 다른 폐열 회수, 공정 개선 등등도 다 같이 모아서 테이블에 해놨는데, 그냥 이제 폐열을 회수해서 쓰고 공정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우리가 히트펌프에 한정을 지으면은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하나 있고, 또 이제 최근에 몇 개 있고, 2017년에 MVR이 있고, 이런 예가 있는데, 그 유럽이나 이제 해외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까지 좀 초보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능성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이제 2017년 3원은 이제 폐수 처리하는 업체인데, 기존에 TVR 쓰던 거를 MVR로 해서 많이 이제 효율이 향상했다, 이런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MVR이 오픈타입 히트펌프라고 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압축기 아니냐, 그래서 히트펌프로 이제 안 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강 쪽에서 폐열의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는데, 이제 대한제강에서 스마트팜을 만든 것을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봤는데, 그 공장의 폐열을 추계 쪽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그 스마트팜의 난방 열원으로 활용을 하고, 냉방이 필요할 때는 또 흡수식 냉동기를 활용해가지고 냉방을 해가지고, 추계조 한 300톤이고 그 300도의 폐열을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제장 온도 한 80도고, CO2 감축, 지금은 사실은 그냥 그 약간 데모 파일럿처럼 만들어가지고 크지가 않은데, 대한제강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거를 대한제강 다른 공장에다 해가지고 한 3,000평 정도, 3,000평, 5,000평 이렇게 좀 크게 키워서 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아직 이제 그런 히트펌프 적용이 좀 많지가 않은데, 산업 공정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만에서 한 거와 거의 비슷한 컨셉인데요. 기존에 화석연료로 하면은 100% 화석연료 CO2가 배출이 되는데,
이제 재생 전력을 쓸 경우에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은 폐열을 다시 활용을 해서 COP가 2만 돼도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없게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재생 전력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중만큼 나오긴 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0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되겠다라는 게 산업 히트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와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기존의 합성냉매 저희 목표를 300도로 잡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된 게 거의 200도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이제 퓨처를 봤을 때 300도로 좀 높게 잡아서, 그럴 경우에 현재 합성냉매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냉매를 사용을 해야 되고, 압축기에 오일을 쓸 수가 없어서 300도가 되면은 오일도 이제 오일 프리한 터보 압축기 방식으로 저희가 가야 되고, 축열조도 300도의 수축열조보다는 고체 열제장 방식으로 가고, 또 열교환기도 고온에 맞는 고온형 열교환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요건 이제 기대 효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6년 동안 진행을 하고, 기계연구원 내부적으로는 2개 실이 파트를 4개로 나눠서 열교환기, 열저장 유체기기, 또 사이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위탁으로 인하대, 군산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 고온 히트펌프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 압축기와 팽창기로 이루어지는 이제 고온 터보기가 필요하고, 또 이제 열저장하는 유닛이 필요하고, 고온용 열교환기, 그리고 전체 시스템 통합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표로 잡은 거는 최종 목표를 이제 300도를 그 히싱크 온도가 되고, 그때 이제 COP는 1.5 이상이 돼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나머지 이제 열교환기와 열저장은 이 효율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압축기, 터보기기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1단계 저희 1차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핵심 요소,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되면은 좀 실물 단품 시험하는 걸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 되면, 빠르면 내후년이 되면 시스템을 통합해서 성능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체는 공기를 선정을 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저압에서 일단 그 상온의 열을 흡수하고, 그리고 저 폐열을 100도씨, 물론 100도 이하겠지만 저희가 100도씨까지 봐서 그 폐열을 흡수해서 압축기에서 압축을 한 다음에 토출 온도가 300도 이상이 돼서 다시 고온부로 300도 이상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스팀을 바로 생산하든가 아니면 이제 고체 열저장으로 가는 구성이 되고, 다시 출구로 나와서 팽창기 거치면서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공기가. 그래서 저압부는 한 2.2바, 고압부는 9.8바에서 압축비가 한 4.4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를 선정한 이유는 자연냉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체 타입을 저희가 고려를 일단 했고, 에어, 질소, 아르곤, 헬륨, CO2 이런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아르곤이 비슷한 특성이 있긴 한데, 아르곤 같은 경우에 유량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이 출력을 내려면은 이 유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열교환기 쪽 이제 차압이 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COP가 좀 약간 더 낮아지고, 그래서 이제 비교를 쫙 해봤더니 제일 COP가 높게 나오는 게 공기고, 또 이제 공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들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공기를 작동주체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설계는 3단 압축에 1단 팽창인데, 컴팬더로 이제 3단은 연결이 돼 있고요. 3단 압축기랑 1단 저 팽창기가, 그리고 저압부 열교환기, 고압부 열교환기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아까 이제 파트 나눠서 이제 열교환기 또 설계한 거에 따른 그 차압이나 어떤 열전달 효율 이런 거 계산을 따로 설계를 하고, 압축기 팽창기 효율도 따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통합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목표보다 좀 높게 한 1.62 정도 해서 COP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좀 아직도 애매하다고 얘기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2 이상은 돼야 좀 쓸 수 있지 않냐. 그럼 더 높이는 거를 계속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은 그렇고, 이제 히트펌프 같은 경우에는 저온부, 고온부, 고압부 이제 히트펌프 설계를 하고 있고요. 핀튜브랑 판형 열교환기를 보고 있고, 일단 이제 히트펌프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생기는 문제들, 열팽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그러고요. 열팽창의 열변형에 의해서
좀 릭이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열저장하고 묶여서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루프를 같이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저장은 일단 열저장 매체를 뭐로 할 건지 추결제에 대한 부분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추결제의 물성 평가, 그리고 1단계 때는 저희가 100kWh인데 이런 열저장 시스템하고 2단계 때 이제 스케일업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기술,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선정을 콘크리트를 했는데, 콘크리트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양호한 추결 성능, 물론 이제 콘크리트보다 더 단위 면적, 단위 최적당 여제장 효율이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용량이 큰 것들이. 근데 이제 양호한 성능을 보이고 콘크리트가 또 온도도 고온에 견딜 수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또 가격이 제일 저렴한 장점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이제 위탁 기관에서 그 배합하고 물성 측정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이제 10편 사이즈를 저희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 10편에서의 온도 300도로 가열했을 때 여제장은 얼마나 빨리 되느냐 봤을 때, 요 사이즈에서는 거의 한 10시간이 돼야 다 300도로 도달을 하니까 사실 요 시간을 훨씬 더 줄이는 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빨리 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베이스랑 비교해봤을 때 D2, D3가 결국 유량을 증가시켰는데, 유량이 증가시키면은 결국 이제 승온되는 온도가 가장 빨리 된다. 그래서 유량을 좀 증가시키면서 그러려면은 이제 파이프를 좀 직경을 좀 이게 아마 유량이니까 파이프를 좀 결국 유속을 좀 늘려주는 건데, 그 설계를 그러면 어떻게 더 촘촘히 해야 되고 더 직경을 작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설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터보기기, 마지막 이제 터보기기인데, 터보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300도가 되게 되면은 베어링이나 전동기가 열을 받으면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베어링을 어쨌든 무급으로 갈 경우에 자기 베어링이라든가 아니면 정압 베어링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데, 고온이 되면 자기장이 또 자화가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냉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정압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에어 베어링이죠. 에어 베어링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보고 있고, 축을 따라서 그 전동기까지 고온이 전달이 되면은 모터도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터를 요 전동기를 어떻게 냉각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터보기기 쪽에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 압축으로 나눈 이유는 가장 크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출력 300kW를 모터 하나가 이제 모터 출력은 200kW가 되겠습니다. 200kW를 모터 하나가 담당하게 되면은 그만큼 열부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모터의 열부하를 낮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3단으로 낮췄고, 물론 이제 압축비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 팽창기는 이제 컴팬더로 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압부는 2바, 고압부는 한 10바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팽창기는 1차원 설계를 이 좌우면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일단 이제 작동점은 5만 RPM으로 지금 설계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3차원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사이클에 필요한 그 목표로 하는 효율이 나오는지, 또 압축비가 나오는지, 그걸 작동점에 따라서 지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거를 확인을 했고, 압축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팽창이니까 팽창 2일이 나오는지 확인했고, 이제 압축기는 제가 1차원 설계를 하고 똑같이 5만 RPM으로 했고, 요거는 이제 축이 컴팬드로 물려 있으니까 팽창기랑 같은 속도로 선정을 했고요. 3차원 설계를 또 통해 가지고 그 이제 압축기 효율과 압력비가 나오고 출력이 또 나오는, 출력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설계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확인해서 설계는 거의 끝난 단계고, 이거 이제 실물을 제작해서 내년에 단품 성능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 정도에 결합을 해서 전체 시스템 성능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은 저희가 먼저 좀 봤는데, 결국 이제 산업 공정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LNG를 쓰는 보일러하고 전기 히터 그리고 힙펌프 세 가지를 봤을 때
그래프 보시면 빨간 게 이제 힙펌프인데 초기 비용은 힙펌프가 워낙 설치비가 높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높은데 유지 비용, 운영 비용은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COP가 높은 만큼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낮아지고 또 탄소세는 지금 크게 영향은 없는데 탄소세도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 그래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역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단가를 최근에 화석연료 에너지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5개년을 했을 때는 한 역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최근 한 1년 단가를 적용하면은 한 2년이면 역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에너지가 다시 내려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페이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고온히 펌프 개발하고 설계하는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